자, 지금 이번 학기에 아두이노를 진행하면서 일단 가정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C 언어는 적어도 할 줄 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두이노 프로그래밍 하는 게 대부분의 것들이 C 언어의 문법을 가지고 와요.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아. 완전히 똑같진 않고 일부는 좀 다른데 오히려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일단 C 언어 문법을 기반으로 하되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부분들이 좀 다른 게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신경 써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할 거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아두이노라는 것에 이제 하드웨어가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 관련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건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그때 그 아두이노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아서 깔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창이 열려요. 이거를 우리가 뭐 스케치북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두이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뭐 랩뷰라든지 뭐 매틀랩이라든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툴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얘만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범용적으로 다 쓸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좋은 거는 얘를 썼을 때에 그냥 좀 가볍게 돌아가는 형태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은 이걸로 하되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인 뭐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툴에 맞춰서 또 바꿔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우리가 이제 스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요 툴을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재밌게 부르는 말로 그냥 스케치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보면은 자, 뭐 이와 같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자바 기반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라이브러리가 뭐 존재하고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인클루드 시키면 그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어떤 함수들을 그냥 호출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주차 때는 그러니까 LCD를 우리가 제어를 할 텐데 3주차인지 4주차인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LCD 제어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라이브러리 파일을 실제로 인클루드를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뭐 소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소자를 제어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파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뭐 동일한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서 다 공유를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글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나오고 그 소스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소스를 잘 찾아서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또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지금 주석 처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제 한 문단을 갖다 주석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자 슬래시하고 아스테릭스로 묶어 놓으면 이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주석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더블 슬래시를 하게 되면 이것도 한 줄에 대한 주석 처리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글로벌 변수죠. 변수 선언과 관련된 거는 C 언어나 다른 기타 프로그래밍 언어들과 동일해요. 넘어갔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죠. 자, 기본적인 골격은 이래요. 지금 보면은 자, 우리가 이 스케치를 딱 열었을 때 이제 그러니까 빈 화면이 뜨는데 그 빈 화면에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셋업 함수와 룹 함수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할 텐데 자 셋업과 룹이 있고 그리고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함수를 선언해서 쓰면 돼요. 함수의 어떤 형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뭐 보이드형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인티저형으로 쓸 수도 있고 일단 그 타입을 캐스팅하고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을 지정한 후에 지금 변수와 관련된 거를 설정하면 돼요. 자, 이와 같이 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설정 루틴이 있는 거고, 반복 루틴이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딱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그 프로그램을 깔고 그냥 블랭크 화면을 띄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메이 10일에 A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이거를 5월 11일 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이름을 지정하지 않으면,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런 이름으로 지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셋업 함수가 가장 위에 존재하고 그 아래에 룹 함수가 존재하고, 자, 여기다가 이제 뭐 셋업 코드를 넣으라 그랬고 여기다가 메인 코드를 넣으라 그랬는데, 자, 지금 이제 이 셋업이라는 것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서 어디서부터 내가 처음 시작해야 될지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컴파일러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여러 가지 함수를 놨을 때 어떤 위치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자, 셋업이라는 데서부터 처음 시작해라 라는 게 약속이에요. 물론 이제 그 앞에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던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글로벌 변수들이 있다라고 하면 얘부터 이제 지정을 하고 들어가긴 하겠지. 그렇더라도 일단 함수의 부분에서는 일단 셋업부터 시작해요. 셋업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셋업이라는 게 작업의 처음 시작 위치를 얘기하는 거고, 셋업을 수행한 다음에는 룹으로 넘어가요. 자, 룹이라는 것은 이제 보면은 자, 말 그대로 룹이라는 게 어떤 반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무한히 반복 호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자, 여기 셋업과 룹의 가장 큰 차이는 셋업은 초기에 한 번 수행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룹이란 거는 그 이후에 무한히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이거는 셋업에 넣어라, 이건 룹에 넣어라가 아니라 내가 한 번만 수행할 것 같으면 셋업에다 설정을 하면 되고, 이 어떤 뭐 동작이 반복되는 동작이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룹에 넣어서 설정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내용 넘어가면,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시리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는 시리얼 통신과 관련된 이제 함수예요. 물론 이게 이것과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지금 아두이노 이제 프로그램을 깔고 나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serial.begin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야 돼요. 이 시리얼이 대문자로 쓰여졌을 때 이제 옳게 쓰여진 거고, 지금 만약에 얘를 소문자로 쓰게 되면 자, 색깔 자체가 일단 어떤 함수에 대한 색깔이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인 변수에 대한 색깔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가장 까다로운 게 사실은 이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초반에는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뭐 수많은 지금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들이 다 정의되어 있는 뭐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개발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일단 라이브러리 파일을 받게 되면 그 헤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보면 가장 좋고, 아니면 그것과 함께 이제 그 제공되는 매뉴얼을 혹은 이제 데이터 쉿을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구글을 잘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부러 여기 소문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대소문자 구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자,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이제 sum이라는 변수를 설정했고, 그 sum이라는 변수에 1과 2의 합을 넣었고, 그리고 나서 자, 프린트 하는 것을 했는데, 자, 시리얼 프린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보게 돼요. 지금 여기 좀 잘려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시리얼 모니터를 여는 화면이에요. 컴퓨터에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터미널이 하나 열려요. 그리고 그게 시리얼 인풋, 아웃풋을 우리가 출력하거나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시리얼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두이노와 여러분들의 PC 사이의 통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시리얼 통신이 있고 뭐 와이파이 통신이 있고 뭐 블루투스 통신이 있고 뭐 지그비와 같은 뭐 여러 가지 통신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통신 방법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제 시리얼 통신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룹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하진 않고 한 번만 수행하라는 의미로서 룹에는 아무것도 없고, 얘를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 썸에 있는 요 단어가, 그러니까 숫자,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의 이제 시리얼 모니터에 이제 출력이 되겠죠. 딱 한 번 출력될 거예요. 얘를 옮겨서 넣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이 될 텐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딜레이라는 함수를 넣기도 해요. 이제 딜레이 함수와 관련해서 이제 뒤에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위쪽에 자, 여기 이 버튼이 컴파일만 하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얘는 컴파일하고 업로드까지 해요. 업로드라는 거는 이제 컴파일 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두이노의 그 메모리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컴파일만 했을 때 지금 에러가 나는 부분들은 이와 같이 이제 빨간색
줄로 표시가 되고요. 자, 아래쪽에 이제 에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줄에서 이제 그 상황들을 다 파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콘솔 창을 잘 보면서 이제 뭐 디버깅을 하면 되고, 그래서 뭐 시리얼이라는 게 디클레어 되지 않은 그런 함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파일 안에 이 함수 자체가 대문자 S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파일을 잘 파악하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일단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을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수행을 해봤었던 블링크 예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셋업 부분이 있고 여기 룹 부분이 있죠. 자, 셋업 부분에서 보면 자, 핀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자, 핀 모드라는 함수가 있고 여기에 뭐 LED built-in 그리고 이제 output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핀 모드라는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 함수의 문법은 이래요. 자, 핀 모드 그리고 여기에 핀 번호를 입력하고 어떤 모드로 사용할지에 대한 그 모드를 넣으면 되는 함수예요.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두이노 핀을 출력 또는 입력으로 설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그러니까 핀을 지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스위치 입력을 넣는다, 아니면 그 어떤 뭐 동작을 할 때 아두이노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가지고 어떤 다른 동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특정 핀을 우리가 0번부터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핀 13개가 있죠. 그 디지털 핀에 대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LED 빌트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이제 조금 원래는 여기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13번으로 써요. 그러니까 아두이노 우노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에 보면은 그 TX-RX 말고 그 위에 있는 LED가 하나 있죠. 그 LED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핀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13번 디지털 핀이라고 얘기했어요. 13번 디지털 핀은 이 LED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핀이에요. 그래서 13번에 그러니까 하이라고 하는 거 혹은 1일 그러니까 5V 값을 넣게 되면 이 LED가 켜지게 되고 여기에 0V를 넣게 되면 LED가 꺼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13번 핀을 일단 우리가 아웃풋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LED 빌트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리 디파인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13번 핀의 이름을 LED 빌트인으로 디파인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셋업 부분에서 지금 이와 같이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 핀 모드에서 13번의 아웃풋을 하게 되면 자, 13번 핀을 출력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핀 모드 11 해서 인풋을 하면 11번 핀에서 인풋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셋업을 수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룹으로 들어가겠죠. 자, 룹에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자, 디지털 라이트가 있어요. 자, 디지털 라이트가 있다는 얘기는 아날로그 라이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라이트와 비슷한 느낌인데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받는 거겠죠. 자, 디지털 라이트 해서 자, LED 빌트인이라는 곳에 하이라는 인풋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금 자,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것의 문법은 이래요. 거기에 핀 번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전압을 설정해 주면 자, 아두이노 핀의 전압을 하이 또는 로우 상태로 설정한 함수예요.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자, 아날로그는 우리가 어떤 중간에 있는 값도 설정할 수 있는데 디지털은 0 아니면 1인 거죠. 지금 그래서 자, 여기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는 1 혹은 0의 값만 가져요. 그러니까 하이 혹은 로우의 값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같은 데를 찾아보면서 보면 돼요. 요즘에는 사실 네이버에도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이용해요. 아날로그인 경우에는. 자, 그래서 지금 디지털인 경우에는 이 전압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1 아니면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핀으로 이용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끄거나 키거나. 두 개구나. 네, 끄거나 키거나. 근데 우리가 아날로그 입력을 혹은 출력을 받게 되면 그때는 어떤 밝기의 조절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 중간 정도의 밝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자 0일 때 꺼지는 거고 255일 때 이제 뭐 켜지는 건데 그 중간 정도의 밝기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128 정도의 숫자를 넣으면 중간 정도 밝기가 되겠지.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LED 중에 그냥 그 단색 LED가 있는가 하면 하얀색으로 조금 큰 LED가 여러분들 그 키트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RGB 컬러를 표현하는 LED예요. RGB 컬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를 적당히 섞어서 색을 표현하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뭐 내가 레드를 뭐 100% 넣겠다 그러면 레드 컬러를 255로 설정하고 뭐 블루 컬러는 뭐 중간 정도로 넣겠다 그러면 128 정도로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함으로써 이것의 적당한 값을 내가 원하는 색상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요 아날로그 라이트, 뭐 아날로그 리드를 이제 우리가 그때 이제 실험해 볼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디지털 라이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디지털 라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쓰게 되면 13번 핀에 하이 시그널을 주라는 얘기는 자, 13번 핀에 여기 있는 것처럼 5V 전압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3번 핀에 연결된 LED가 켜지겠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LED 빌트인이라는 게 이제 13번 핀이라고 얘기했었고 자, 13번 핀에 자, 하이 시그널이 오게 되면 자, LED가 켜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딜레이를 줘요. 왜냐하면 이거가 그러니까 얘가 반복적으로 수행한다 했잖아요.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딜레이 없이 바로 다음에 로우 시그널이 오게 되면 우리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이게 켜졌는지 꺼졌는지가 확인하기 어려워요. 너무 순간적으로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딜레이 타임을 준 거예요. 자, 딜레이 타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딜레이하고 이제 시간을 넣게 되면 자, 일정 시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딜레이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주의할 건 이거예요. 밀리세컨드 단위예요. 여기 안에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얘는 1000ms만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ms면 1초지. 그러면 자, 얘가 동작하는 거는 자, 여기 첫 번째 줄에서 일단 LED가 켜져요. 켜지고 나서 1초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초 동안 켜져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디지털 라이트를 다시 해서 13번 핀을 자, 로우 시그널을 넣었기 때문에 꺼지게 돼요. 꺼지고 나서 지금 다시 또 1초 동안 그 꺼진 상태를 유지해요. 자, 그러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자, 룹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복되고 이렇게 또 내려오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거는 룹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한 번만 수행하고 싶은 거는 자, 여기 셋업 부분에 넣으면 돼요. 일단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보자고 했었던 블링크라는 예제가 이와 같은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제 하나를 더 볼게요. 뭐 그냥 이거 하나만 보기엔 너무 좀 서운한 것 같아서 자,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예제는 자, 시리얼 입력을 통해서 이제 디지털 입력을 받는 예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아두이노에 거기 예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 베이직에 들어가 있는 보이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예제예요. 그럼 얘를 갖다가 한번 봅시다. 자, 글로벌 번수가 하나 설정이 됐어요. 인티저 타입의 푸시 버튼이라는 게 설정이 됐고 그게 2라는 값으로 선언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셋업이 있고 그리고 룹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셋업 부분을 봅시다. 셋업 부분은 한 번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굳이 할 필요 없는 것들은 셋업에다 다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시리얼 비긴 9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함수를 보면은 자, 시리얼 비긴이라고 하는 게 자,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자, 내가 이제 지금 시리얼 통신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9600이라고 하는 것이 자, 속도를 얘기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9600을 써요. 이게 그러니까 속도를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더 느리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클락킹 속도와 이게 맞지 않으면 통신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데이터가 송수신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변경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값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9600으로 써보고 그래도 이게 뭔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속도를 변경해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쓰고자 하는 데이터와의 데이터와 적합한 속도를 그러니까 설정해 주면 돼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9600이라는 속도를 써요. 자, 그러면 자, 시리얼 통신을 우리가 쓰겠다라고 해서 지금 비긴을 선언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이제 핀 모드라는 게 나왔죠.
첫 번째 나오는 게 핀 번호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 인풋을 쓰겠다는 건데, 자, 푸시 버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위에서 2번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자, 2번 핀에 2번 핀에 대한 핀 모드 설정이고 2번 핀을 우리가 인풋으로 쓰겠다는 거죠. 자, 2번 핀으로 인풋을 받아서 이제 뭘 할 건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뭐 당연히 지금 뭐 시리얼 통신을 열었으니까 2번 핀의 인풋을 가지고 뭐 시리얼 통신에 뭔가를 내보내려고 하겠지. 자, 그럼 봅시다. 다음 루브예요. 루브로 넘어갔는데, 자, 버튼 스테이트라고 하는 자, 지역 변수를 하나 설정했고, 인티저 타입의 지역 변수를 설정했고, 거기에 지금 이와 같이 자, 디지털 리드라고 하는 함수가 선언이 됐네요. 자, 디지털 리드라고 하는 함수는 여기 이래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써요. 자, 핀 번호가 있고 디지털 리드 함수가 있게 되면 자, 입력 핀의 전압 값을 읽는 함수예요. 자, 읽어드리는 함수라는 거예요. 지금 푸시 버튼이라고 하는데 어떤 입력이 들어왔는지를 읽어서 그 값을 자, 버튼 스테이트로 넘겨준다는 얘기죠. 자, 지금 딱 보면 이제 대충 이제 뭘 하겠다는 건지 알겠지. 여기에 뭔가 버튼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제 뭐 여기 하드웨어 구성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드웨어 구성에 이제 버튼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버튼에 들어오는 입력을 읽어서 시리얼 포트에 표현하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버튼이 있으면 그 버튼이 눌리워졌을 때의 입력값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좀 얘기가 이제 좀 복잡하긴 해요. 그러니까 버튼을 내가 풀 업으로 할 거냐, 아니면 풀 다운으로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버튼을, 그러니까 여기를 VCC를 글씨가 VCC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여기서 값을 읽게 되면, 자, 얘는 항상 뭐 5V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스위치가 열려 있는 이 상태예요. 여기는 그라운드가 있고, 근데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안 그렸는데, 자, 여기에 저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 스위치가 만약에 닫히게 되면, 내가 스위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저항에서 5V가 다 소모되고, 지금 내가 전압을 측정한 여기서는 0V가 되겠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버튼을 뭐 그러니까 해제시키면 꺼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버튼을 안 눌렀을 때 5V가 나오고 버튼을 눌렀을 때 0V가 나오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반면에 자, 지금 여기 5V가 여기 5V가 걸려 있고 아래쪽에 그라운드가 있고, 지금 여기서 스위치를 반대로 하죠. 여기서 측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 V 아웃은 그러니까 스위치가 눌리워지기 전까지는 0V일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가 눌리워지면 자, 5V가 연결되면서 전류가 흐르죠. 그리고 전압 강화는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V 아웃은 그때는 5V의 값이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값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찌 되었던 그 버튼의 동작에 따른 그 값을 읽어드리겠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자, 버튼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버튼이 눌려졌냐 아니면 눌려지지 않았냐라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자, 뭐 어떤 값이 읽어졌다라고 했을 때, 자, 시리얼 프린트 l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트 ln이라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뭐 시연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함수죠. 자, 뭐 원하는 값을, 주어진 값을 출력하고 그리고 나서 라인을 바꾸어서 가는 것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안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의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한 후에 다음 줄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딜레이 1이라고 하는 거는 1ms만큼의 딜레이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복해요. 자, 요런 동작을 하는 것이 지금 예제 2번이에요. 자, 지금 내가 이거를 읽어주는, 그러니까 코드 해석을 해주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과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예제가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제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의 과제가 주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예 백지에서 짜는 게 아니라 일단 예제로 주어진 코드를 응용해서 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들더라도 뭐 굉장히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이제 실습과 관련된 얘기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하드웨어 부분 했으면 이번 시간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걸 하는 거고, 자,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오늘 내일 이제 올릴 건데, 자, 이제 그러니까 그 실험 두 번째나 세 번째가 이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맞추어서 실험 실습을 하고, 그러니까 동영상, 녹화된 동영상을 주어질 테니까 그 동영상 녹화된 거를 보고, 그리고 나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돼요. 알겠죠?